안녕하세요. 단양교육장입니다. 자, 오늘이 1월 29일입니다. 어제 바람도 엄청 불었고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 뭐 내리면 풀린다니까요. 이제는 뭐 큰 추위는 거의 갔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봤자 뭐 요즘에 이제 또 하루 이틀 추면 또 영상 기온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추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튼간에 봄보를 껴오면 뭐 물론 추우면 따뜻한 것보다는 나쁘겠지만 불리하겠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온을 해서 볼을 꿰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봄철 우리가 봄볼을 깨우고 나서 약재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다 제가 언급을 한 내용인데, 일단 먼저 우리가 방제하는 진드기, 쉽게 해서 진드기를 잡아내는 방제하는 생각은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 꿀 채매를 끝나고 나서 가을 산란 받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달 정도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거르지 않고 진드기 구제를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가을에 우리가 건강한 벌로 유지시켜서 이 가을에 태어난 벌들이 지금같이 월동을 나서 봄볼을 깨워서 자기들 동생들까지 키우는 그런 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꿀채미라고 7, 8월 달까지, 9월 달부터 우리가 가을 산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8월 달에 열심히 진드기 구제를 해주는 것이 좋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채미를 끝내고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빠짐없이 우리가 보통 대략적으로 8월 말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한 5회에서 한 8회 정도 그 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을 산란 받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가을 산란 9월부터는 2주에 한 번씩은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이제 월등 들어가기 직전까지.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벌이 활동할 시기에 하는 약과 활동을 안 할 때 또 하는 약제가 뭐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월동 직전까지 꾸준히 진드기를 잡아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봄볼을 깨우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하고 마지막 또 꿀, 그러니까 올해를 봄볼 할 때 제가 뭐 보셨지만 속살만을 간단히 치고 봄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밤꿀이면 밤꿀까지 뜨고, 그때까지는 거의 안 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특히 이 친환경제 약인 개미산 종류를 좀 쓰는데, 개미산도 아무 때나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기본 2-3번은 쓰는데, 굳이 만약에 봄볼을 끼워서 마지막 꿀 뜰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 저는 4월 달쯤에 그냥 개미산, 다시 말하면 신앙을 바꾸는 시기에 저는 개미산을 한번 해줍니다. 뭐 한 번에서 2번 정도 괜찮은데, 여튼간에 뭐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고, 친환경적인 약, 그리고 가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겠지만 또 벌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가스에 의해서 조금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미산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피해가 큽니다. 우리가 개미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앙을 바꿀 때쯤에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혹여나 뭐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개미산을 하다가 여왕이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지만 크게 여왕이 망실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부담을 줄이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을 바꿀 무렵에 개미산 정도를 한두 번 정도를 저는 굳이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봄볼을 깨우시면서 완전 진드기 구제를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봄볼 깨우면서 우리가 봄볼 깨우는 과정에서 혹여나 산란 나가서 봉판이 있으면
그거를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는 혹여나 이 봉판 안에 진드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년간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지난 가을에, 결론은 지난 가을에 정말 잘했다고 하면 굳이 빼낼 거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봄철에 깨울 때 봉판심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씁니다. 그러나 그냥 지난해에 진드기 유제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빼놓는 게 좋습니다. 그 봉판 안에는 우리가 가시응에나 또 진드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빼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봉주마다 다 뭐 약재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틀린데 봄철에 과연 꼭 진드기 구제를 해야 되겠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난해에만 정말 열심히 잘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봄볼을 깨울 때는 기본적으로는 한번 해주지만 그 이후로는 굳이 크게 생각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난해에 잘 진드기 구제가 이루어졌어야지. 자, 지난해 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7, 8월 달에 가을 산란 받기 전에, 자, 가을 산란으로 태어난 벌들은 월동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산란 받기 전에 철저히 최대한대로 진드기를 잡아내야 건강한 벌로 태어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봄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살만 가볍게 한번 쳐주고 그냥 쭉 갑니다. 쭉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해준다고 하면 신안 교체 시기 때 개미산 정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꿀 채밀까지는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봄벌을 쭉 깨워서 이제 4월달, 5월달 분봉열 시기가 오면 이제 분봉을 띄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그건 해야 되겠죠. 예, 꿀을 안 따는 그 분봉통이니까 당연히 그건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좋죠. 그래야 번식도 빨리 되고 또 건강한 벌로서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봉에는 진드기 구제가 양봉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 뭐 간혹 전화도 오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해까지만 잘했으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난해 제가 못했다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 선택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봄볼 깨울 때는 따뜻한 날로 정해서 깨우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예를 들어서 속살만을 칠 경우 추운 영하권에 벌을 깨워서 속살만을 치게 되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벌들이 낙봉이 많이 심해지고, 차라리 자신이 없으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벌을 깨워 놓으시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그때 스트립제로 차라리 한 4회에서 5회 정도 놓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진드기구제는 어떻게 해야만 뭐 잘 잡히고 그런 거는 어떤 동주의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 못 드리고요. 같은 진드기 약재는 같은 다 약재이기 때문에 설명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용량도 설명서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하여튼 진드기철이 약재 쓰는, 봄철에 약재 쓰는 저희 생각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먹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요전에 봄벌 깨우는 총정리 영상을 내리면서 좀 빠진 부분인데, 자, 이 봄철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벌을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검이라는 걸 해요. 그죠? 안을 살피는 걸 우리가 내검이라고 하는데, 내검을 할 때는 필히 제가 강조드렸죠. 예, 벌 착봉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벌이 충분히 붙었는가 확인, 그 다음에 먹이를 확인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알은 잘 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앙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 이렇게 제가 4가지를 강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없으면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봄철에 사양을 하는 거는 크게 2가지예요. 내가 지난 가을에 월동 먹이부터 뭔가 잘못돼서 먹이가 봄철에 봄벌을 깨우려고 보니까 먹이가 없어. 정말 먹이가 많이 소모가 됐으면
일부 굶어 죽은 벌도 있을 겁니다. 이 소방이라는데 이렇게 머리를 박고 죽은 형태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거는 월동먹이를 잘못 주셔서 그런 겁니다. 제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저는 지금은 옛날같이 여튼간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도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가 월동산란을 받고 보온 해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액은 끝까지 월동 사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안 물어갈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 주신 분들은 당연히 벌이 굶어 죽일 일도 없고,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월동을 놔도, 만약에 3회로 월동을 놨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먹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들이 우리가 가을에 월동 먹이를 충분히 제대로 준 상태에서 겨울 월동을 놨을 때 안에 있는 먹이 소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장으로 놨다 하면 내장이 꽉 차게 이제 월동 먹이를 줬다고 보면 겨울 나는 동안에 내장 먹이가 다 소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벌이 뭉쳐 있는 부분에 부분만 소모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장이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여기서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먹이는 그 이듬해 본볼을 깨우고 지들 새끼 키우는 먹이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먹이를 줬다고 해서 이걸 겨울에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겨울에는 여튼간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뭉쳐있는 부분, 벌들이 닿는 소비에서 그 먹이장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겨울에 이제 겨울 먹이를 잘못 주게 되면 덜 주고 그러면은 벌이 이 월등히 들어가는 시기에도 벌이 위로 다 몰려와 있어요. 충분하게 먹이를 주면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먹이를 줬고 월등히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벌이 잘 안 보입니다. 밑으로 쏠려요. 밑에 부분에부터 뭉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먹이를 먹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월동 먹이 주는 방식은 제가 제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하여튼 월동 먹이만 충분히 줬다고 하면 굳이 저는 봄에 과연 사용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자, 사용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이가 없어서 주는 우리가 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이가 있는데 어떤 산란 효과,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의 그 효과를 보려고 주는 자극사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극사양. 말 그대로 자극사양은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먹이가 들어오게 유도를 시킴으로써 얘들이 먹이를 섭취해서 열을 내고 또 산란 진행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자극사양을 했을 때와 먹이가 충분해서 먹이장으로 키웠을 때 과연 그 차이는 얼마만큼 되겠느냐. 제가 수년간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압축이에요. 압축. 벌만 압축만 제대로 시켰으면요, 자극사양 안 해도 차이가 거의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먹이가 없으면 당연히 줘야겠죠. 그죠? 만약에 먹이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우리가 관리하면서 먹이가 없으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금은 봄벌 깨우고 만약에 내 지난해 월동 먹이가 소비가 많았다든가 아니면 월동 먹이를 제대로 못 줘서 겨울에 월동을 나가 보니까 먹이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봄에 봄벌 깨우고 봉지 사양을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 주시면 안 되고요. 왜 봉지 사양을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자극 사양은 어떤 산란 유도와 온도 상승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극 사양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먹이가 없으면 그냥 먹이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봄철에 이 설사병이 그 먹이를 갑자기 찬 먹이 설탕물을 주게 되면 좀 설사 증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봄에 먹이 자극사양을 해주시는 분이나 먹이 주실 분들은 미리 가을에 월동 먹이 주고 나서 좀 타나라 진하게, 그래서 숙성을 좀 시켰다가 봄철에 줘라. 그러면 설사 증세가 좀 덜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사양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먹이 없으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이가 있는데도 남이 자극사양 하니까 나도 하겠다 하신 분들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늘 얘기지만 자극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먹이가 없어서 먹이를 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먹이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포를 깨우고 나면 빨리 산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산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본포를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양이든 자극사양이든 남이 준다고 해서 따라주면 양 조절을 못하게 되면 벌이 더 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내장에서 예를 들어서 벌을 깨웠다고 가정을 하면 겨울 동안에 월동을 나면서 애들이 이제 먹이가 섭취가 돼가지고 이제 공방이 되겠죠. 먹이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본포를 깨우면 거기부터 산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극사양이든 그 사양이든 주게 되면 그 산란 구간에다 갖다가 애들이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소비가 먹이가 많아서 산란 공간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산란 압박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산란 압박.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산란 공간을 유지시키면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장에 먹이가 많다라고 하면 먹이를 주게 되면은 거기다가 먹이를 저장시켜 놓으면 어디다 산란합니까? 얘들이 그거 산란하려면 다시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덧집을 달아서 꿀을 파가지고 옮기고 산란 공간을 확보해서 산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관리법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내장이 100%는 안 되겠지만 월동 나면 겨울 동안에 먹은 그런 공간이 먹이 없어진 공간이 있겠지만 이 가장을 했을 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내장의 먹이가 꽉 찼다고 하면 본볼 깨울 때 한 장은 털어버리고 먹이장 빼버리고 외래 공서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산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자극 사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을 것이 아니고 내 벌통에 압축이 제대로 된 상태고 그 들어있는 소비 중에서 산란 공간이 얼마만큼 있는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봄벌 깨울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장을 만약에 놓고 봄벌을 깨운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보통 아직 경험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이제 산란 받아야 되니까 먹이 잔뜩 드는 것만 세 장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세 장이면 세 장에 먹이가 꽉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장은 빼고 산란 받을 수 있는 먹이가 없는 소비를 넣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도 늘 산란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용을 주면 갖다 다 채워버리면 얘들이 또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들이 그만큼 노동을 하면 그만큼 노봉이 빨리 되는 겁니다.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벌 늘어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안에 그 벌통 안에 산란 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너무 과하지 않게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양하게다가 약재를 타주는 그런 걸 여쭈는 분이 계세요. 전에는 그 양봉을 하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뭐 항생제도 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양복에는 특히 이제 노제마 설사 증상에 있는 노제마하고 그다음에 그 부적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적병은 쉽게 오는 병은 아닙니다. 부적병은 여튼간에 제가 늘 얘기지만 이 병 모두 자체가 벌만 충분히 압축해서 키우는 습관만 들이면 확실히 적습니다. 벌은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벌통도 좋아집니다. 벌들은 어떠한 이 소비를 넣게 되면 거기에 붙어서 얘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축소는 기본 1년 내내 우리가 키워가면서 벌 밀착시켜서 키우는 그런 습관은 제가 드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 약재를 뭐 영양제 내지는 뭐 또 우리가 항생제 뭐 기타 뭐 봄철에는 전 노제마 설사약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자 저도 초기에는 그런 걸 타줬습니다. 뭐 호미들비니 뭐 항생제니 근데 지금은 일치 안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봄벌의 벌의 우리가 병에는 이제 봄철 봄가을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석고병이라는 거, 충이 죽어서 딱하게 굳어서 쌀알 만하게 까맣고 하얗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벌들이 이렇게 물어내면 소문 앞에 보면은 굳어가지고 까만 색깔, 하얀 색깔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석고병이고, 그 다음에 노제마, 설사증세, 그 다음에 이제 부저,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여튼간에 저는 석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그 병이 아니에요. 큰 병은 아니고 걱정하실 그런 그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노제마, 설사증세,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저병, 이제 부저병도 대부분 제가 그동안 쭉 경험을 해보면 이제 특히 벌 축소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부저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 축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늘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연 미리 내가 항생제를 주고 뭐 미리 약을제를 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런 약제를 준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벌을 압축을 못하고 키우면 또 옵니다, 계속. 예. 우리 양봉을 물론 몇 통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나 저같이 이제 본업으로 좀 수백 통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굳이 약제를 줘서 애들이 그 뭐 약제를 주고 그걸로 다 끝난다라고 하면 줘야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제를 내가 줘도 내가 기본적으로 압축을 못해서 벌을 키우면 진디구제도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압축을 해서 키우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벌은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면 굳이 미리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봄, 가을에 특히 환절기 때 이제 설사 증세를 많이 일으킵니다. 노제매가 오면 벌이 날질 못합니다. 사람도 배앓이 하면 힘 못 쓰듯이 벌들도 일단 노제마 설사 증세가 오면 봄철에 보시면 막 벌이 날지 못하고 막 겨대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노제마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뭐 생명이 다한 뭐 노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환절기 때 설사 증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먹이 줄 때도 제가 그 중충 축성을 시킨 먹이를 줘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튼간에 기본적으로 벌이 약하든 강하든 항시 압축을 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제를 주는 게 없습니다. 가을에 미리 봄철이나 가을 한절기 때 호미들 같은 거 노제마 약을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봉주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되,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을 압축해서 키우는 습관을 들이면 많이 그런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튼간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월동 사양 주는 거에서 사양 봄철에 우리가 먹이 주는 형태와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 약 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여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튼간에 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여튼간에 오늘은 중요한 거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벌을 늘 압축해서 키우는 습관들이면 굳이 약제를 줄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진드기 방제는 여튼간에 봄철에 기본적으로 볼 겨울 때 한번 하고, 저는 마지막 꿀 때까지는 안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7, 8월 달에 가을까지 월동 직전까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